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츠 러닝입니다. 네, 지금 밖에는 완전 따뜻한 봄이고요. 여기에는 또 그런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공부를 해주시기 위해서 모인 네, 여러 명의 이제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Scaling Law for Reward Model Over Optimiz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픈AI에서 쓴 논문이고 사실 그 오픈 AI에서 그 리어드 모델링과 TPO를 하면서 삽질한 내용을 논문으로 쓰는 것인데요. 요거를 오늘 김기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기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범님 그러면 저희 매번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얼룩소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거꾸로 읽는 시리즈 모든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골이죠. 애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그 기범님이 그 읽으셨던 논문은 거의 다 그 스테디셀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그 VQVA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1등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스케일링 러로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네. 대화를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오늘 발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caling Law for Reward Model Optimiz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오픈AI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 이 논문에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이 over optimization이라는 건데요. 음, 먼저 이 논문이 굿하트의 법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지표가 목표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특정 지표가 되지 못한다. 이고 뭐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학습하는 그 타겟, 뭐 프록시 오브젝티브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음, 그래서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래를 기반으로 하는 그 이제 LLM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건데 여기서 이제 리워드 모델의 그 그러니까 리워드 모델이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최적화되도록 리워드 모델에 최적화되도록 학습을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은 음, 이게 리워드 모델이 우리의 실제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 사람들의 선호 혹은 뭐 취향 이런 것들과 이제 괴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저희 그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에게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오버피팅이라는 개념과 여 논문에서 쓰고 있는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요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긴 한데, 혹시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뭐 처음에 왜 이걸 굳이 표현을 달리하나 궁금했는데 조금 고민해 보니까 음, 오버피팅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답 셋이 있잖아요. 그 정답이라 하면 진짜 우리가 음, 그 골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답 셋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해서 뭔가 더 과도하게 그 트레이닝 셋에 학습이 될 경우에는 음. 어, 그게 이제 기존 다른 이제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틀어지는데 근데 그 아, 네. 틀어지는 게 실제 정답과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오버피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다룰 이 논문, 그러니까 이제 RLHF를 쓰는 이런 그 분야에서는 이게 실제 정답 셋이라는 게 실존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렇죠? 생각 속에 있는 거니까 음. 그런 면에서 어, 이제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네네. 했어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RAH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습이 리워드 모델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오버피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 그 대신에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어, 대안적으로 사용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제 실선이 실제 정답이고 그다음 점선이 우리가 최적화시켜 나가고 있는 리워드 모델인데 그거에 이제 리워드 모델 스코어인데 음, 그 학습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어, 그, 이 우리가 학습 타겟이 되는 리워드 모델 스코어는 계속 증가하지만 음, 그 리얼 퍼포먼스 스코어는 감소한다. 이런 괴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여기서 아스터리스크가 찍혀 있는 것처럼 중간에서 멈춰야 된다. 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걸 그래서 그 어디서 멈출 거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출지 예측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그 X축이 F4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제 KL 네네. 다이버전스인데 음, 그래서 뭐 미리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음, 그 폴리시를 여기서 이제 학습하는 그 정확한 타겟이잖아요. 근데 그 초기 폴리시하고 학습된 폴리시 음, 그 모델의 차이, 음, 차이를 KL 다이버전스로 이제 음, 그 정량화를 하고 음, 어 그것을 이제 X축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음, 처음에 초기 값하고 나중에 학습이 진행되는 값하고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스케일은 다르겠지만 뭐 에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네, X축이 처음에 뭔지. 네. 근데 결국 요것도 학습 그 진척을 얘기해주는 매트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음,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초기 모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리니어하게 그 학습 양하고 그 매칭은 안 되겠지만 뭐 양의 상관관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뒤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잠깐 정정을 드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 네, 제가 틀리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정정드리겠습니다. 이 베리데이션 커브가 이게 트레이닝 커브랑 벌어지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고요. 그래서 요 벌어지는 거 이게 오버피팅이고 여기도 요거 벌어지는 게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못 말했던 거를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가장 이제 처음 밝히는 것이 이제 스케일링 노를 발견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링 노냐? 어떤 그 이제 아래를 통한 파인 튜닝에서 그 이니셜 폴리시 LLM 모델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 최적화된 폴리시 모델 사이에 그 KL 다이버전스를 알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최적 지점 혹은 그 이 학습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 있다. 네, 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여기서 점선, 뭐 희미한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은 이 프록시 모델, 실제로 그, 이제 RL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리워드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선은 그 RM이 모사하도록 유도한 정답 모델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걸 그냥 정답이라고 치자 해서 음, 만든 골드 모델이 있는데, 골드 RM이 있는데, 네, 그, 이, 여기서 이제 RLHF의 목표는, RLHF가 아니죠. 네. 그이 RL의 목표는 이 골드 모델의 최대한, 이 골드 모델의 스코어를 최대한 높이는 음, 쪽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칠선들이 이제 두 줄로 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추세선을 그린 거예요. 음, 그려 보니까 지금 그 세로로 된 긴 회색선 이전까지만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추세선을 그리니까 그 이후에 그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결과도 굉장히 잘 피팅이 되더라. 그러니까 스케일링 널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 리오드 스코어에 이게 위로 간다. 요게 이제 스케일링 놓은 거죠. 모델 사이즈 아, 이게 네네. 모델 크기가 이게 그 리오드 모델의 모델 크기가 3 밀리언부터 3 빌리언까지 이렇게 쭉 키우면서 이제 요거를 본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범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요게 골드 RM의 궤적. 아, 네네. 아, 제가 설명 조금 잘못했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그 플럭시 RM의 궤적.
네,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어진다. 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논문에서도 그 맨 앞에 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좀 추가적인 세팅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먼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래서 네, 곧 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한번 그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바로 다음이라서 그러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 연구는 인스트럭트 GPT를 기반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 지지난주에 영수님께서 여기서 저희 스터디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어, 그 인스트럭트 GPT는 레이블러들을 고용하고 혹은 이제 인간이 만든 뭐 수많은 데이터를 그 프롬프트와 그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실제 골드셋을 만듭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RL을 학습시키는 이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RLHF죠. 네, 이런 과정을 그 반복을 해서 그 GPT-3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이제 인스트럭트 GPT를 만들어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이런 스케일링 러 등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그 인간이 뭐 100K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 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고 하니 비싸니까 이거를 합성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리워드 모델이라는 그 인간의 피드백을 모사하는 기준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거 그냥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해서 그 신서틱 데이터를 10만 개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 어, 어, 네, 일단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신서틱 데이터를 프록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걸로 이제 아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베스트 오브 N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이해한 거를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단 사람이 만든 컴패리슨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거 제가 놓쳤네요. 네, 뭐 대충 뭐 예를 들면 CK라고 합시다. 어. 네네, 그럼 이걸 가지고 골드 RM을 학습을 시켜요. 리오드 모델, 이것도 리오드 모델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골드 RM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했는데 신테틱 데이터셋에는 X랑 Y1, Y2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네, X는 여기서 이 X랑 Y1과 Y2를 만드는 거는 별도의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죠. 골드 RM이 아니고. 맞나요? 네, 그렇죠. 요거는 네, 이제 골드 RM은 왜냐면 얘는 채점을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네, 거 맞습니다. 자체를 생성하지 못할 것 같고. 네네, 그럼 요거는 뭘 가지고 생성하냐라고 하면 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니셜 폴리시 모델. 그러니까 뒤에 지난주에 영수님이 설명 주셨던 그 지지난주인가요? 하여튼 SFT를 한 모델을 가지고 막 SFT만 한 모델을 가지고 이걸 생성을 합니다. 그죠? 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골드 RM으로 수도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셋이 이 신테틱 컴패리슨 데이터셋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략적으로 100K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100K를 가지고 이제 프록시 RM을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RM이 총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프록시 RM과 골드 RM. 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골드 RM의 점수가 높은 게 정답이다. 이렇게 그렇죠. 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골드 RM은 사람이 선호를 직접 반영한 RM이고 네, 플럭시 RM은 골드 RM으로 이니셜 폴리시 모델이 생성한 모델을 채점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RM이고 네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이제 그 합성된 그런
RM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RL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 이제 그와 별도로 베스트 오브 N 메소드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스케일링이 좀 다르기 때문에 RM 스코어를 노멀라이즈 마지막에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돌아가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그래서 그 이 방금 설명드린 어 골드 위어드 모델의 그 스코어를 KL 다이버전스 D와 이제 몇 가지 상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계산이 된다. 네, 입니다. 여기 뭐 K 다이버전스 잠깐 보면은 이거 지난주에 네, 다루긴 했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그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 이게 골드 RM, 이게 프록시 R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벌어지는 게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보는 거다 요 얘기인데 여기서 네, X축이 D였어요. 그러니까 요거였던 거죠. 그리고 Y축이 RM 스코어였고 근데 이제 이게 이 D라는 게 결국에는 이니셜 폴리시 모델에서 현재 폴리시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의 디퍼런스를 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요게 학습의 진척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와 같다. 네, 유사하다. 네, 유사하다. 네,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네, 고 이제 한번 확인을 드리고 네. 다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잘 했어야 됐네요. 이게 되게 이 논문이 어렵던 게 이런 것들이 되게 꼬여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 그 그림을 확 그냥 보여주면서 네,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이게 뭐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심지어 뒷부분에는 전 뒤 피겨들을 먼저 봤는데 어, 뒷부분에는 점선이 프록시 모델의 리워드라는 걸 보여주지도 않아요. 네, 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었는데 네, 그렇죠. 약간 퍼즐 그러니까 찾기. 열심히 정성스럽게 안 썼다는 거지. 네. 네. 제가 리뷰어라면 좀 뭐라 했을 텐데. 아, 아무튼 실험님 같은 리뷰는 피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예, 넘어가서 이제 메소돌로지를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폴리시 그리고 그 트레이닝 타겟인 이 랭귀지 모델은 GPT-3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트 GPT 모델과 똑같이 이제 텍스트 트럼프트를 이제 RL에서 옵저베이션으로 설정을 하고 폴리시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GPT-3는 이제 프롬프트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리얼 모델은 그 리워드 시그널을 제공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폴리시 모델을 학습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RL도 하고 그다음에 베스트 오브 N도 이 똑같은 구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L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트럭트 GPT와 똑같이 PPO를 사용을 했고 BON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영수님 발표 때 재훈님께서 잠깐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음, 그 어떤 폴리시에 대해서 N개의 트랙 뭐 후보들을 똑같이 생성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애들 뽑아서 그 리워드 모델이 가장 좋은 애를 뽑아서 이제 그걸 선택하는 이제 네, 그거를 네, SFT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서 뭐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굳이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델의 이게 학습하는 모델의 목표는 뭐냐? 그 골드 리워드 모델의 이제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서 이제 그 너무 많이 학습시키면 음, 그 이제 오버 옵티마이징 시키면 그 프록시 그런 게 실제 RM 사용하는 RM의 스코어는 엄청 높아지는데 골드 RM의 스코어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자. 그러니까 음, 골드 RM 실제 정답이가 우리가 정의를 내린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하자. 이게 네, 목표고 이제 이거를 이게 뭐 이 논문에서 이걸 다루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음, 이게 이제 실제의 인간의 뭐 어떤 선호 모델 혹은 뭐 실제 세상의 어떤 정답 모델이 주어졌을 때 음, 그 뭐 RLHF든 뭐든 그게 이제 프록시 거기 사용하는 그 리워드 모델의 아웃풋이 최대한
그 이 정답 모델을 만족하도록 만들자. 이게 좀 더 논문 밖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 아까 잠깐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거요? 아니야, 그 순서나 그 신테틱 컴패리슨 데이터셋 예 요거. 네, 그러니까 결국 요 케이스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고 이게 원래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를 학습한 RM인데 어 요걸로 한 번 더 학습한 프록시 RM을 가지고 어 PPO나 이제 베스트 오브 N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여기에 이걸만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학습을 하면 여기에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원래 소스인 얘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 이 논문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 GPT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먼저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랭귀지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슈퍼바이즈 그 파인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거기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아 그 인간이 만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리워드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이 SFT 된 이제 LLM과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아래를 학습한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뭐 이 논문에서 계속 이제 그 프록시 RM을 얘기하고 그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네, 이 프리퍼런스 셋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를 이제 진짜 올게닉하게 만들려면 진짜 그 X, Y1, Y2 뭐 요 논문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Y4까지 있는 것이죠. 네, 네, 요거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거에 의해서 Y1부터 Y4까지를 다 검토해서 그거를 사람이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요 과정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100개씩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또 이걸 너무 적게 만들자니 그 인간 선호를 적게 만들어서 학습시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골드 RM, 프록시 RM과 같은 그런 두 단계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RM 트레이닝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약간 다른 얘기로 요즘 그 트레이닝 비율이 뭐 비용 자체가 이제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음, 천문학적으로 늘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비용, 늘어나는 트레이닝 비용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GPU 비용의 대부분은 네네, 사실 백본 트레이닝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의 거의 98%의 이제 비용을 네네, 내고요. 사실 이 파인 튜닝 이게 전체가 파인 튜닝이거든요. 네네, 이 전체 파인 튜닝이 GPU 비용은 대략 1%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팅 자원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컴퓨팅 자원의 얘기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서비스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겠다고 할 때는 이 파인 튜닝 과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나는 거예요. 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지점이 어디냐? 요거를 만드는 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산 비용 자체는 백본의 거의 98%가 쓰이는데 그게 아니고 일정적인 비용 자체는 아, 여기. 그리고 어차피 백본은 네, 어디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갖다 쓰기 때문에 똑같아서 사실 그 도메인을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 네네.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그럼 도메인이나 부서가 담당하는 팀 입장에서 가장 비용인 건 뭐냐? 요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파인 튜닝의 메모리 병목은 저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그 뭐 AIF 같은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요거를 줄이는 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결과, 지금부터 이제 결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그 BON과 이제 RL을 사용을 해서 그 이 실제 폴리시 학습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어 그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 다이버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M 스코어를 비교를 한 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화면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좌측은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스케일링이 잘 보인다. 네, 그걸 확인을 했고요. 네, 요거 그다음에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요거 측정한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그림이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아하면 우리가 골드 RM과, 아이고, 프록시 RM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이니셜 네, 폴리시와, 아이고, 제가 이거를 계속 쓰는데도 이게 늘지가 않아요, 글씨가. 골드 RM과 플럭시 R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일단은 학습 데이터 센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이니셜 P와 이제 프록시 RM을 이용을 해서 뭐 그 RL과 이제 BON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죠. 네네 BOM.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니셜 P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그 업데이트된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니셜 이 폴리시와 학습이 돼서 웨이트가 업데이트된 폴리시가 그 웨이트 차이 때문에 KL 다이버전스 값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음. 그게 여기서 이제 X축이고요. 네, 결국에 그렇게 요게 측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니셜 폴리시를 RA나 BON으로 직접 학습을 해야 되고, 네네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골드 RM과 폴리시 RM으로 그 스코어를 찍은 거를 이어붙이기 요 그래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니셜 P가 그다음에 학습된 P가 계속 어 그 새로운 아웃풋을 내면 그거를 이제 골드 RM과 프록시 RM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록시 여기서 RM으로 평가하는 건 실제로 RL에서 쓰이는 거고 이제 골드 네. RM은 그냥 평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습에 쓰이는 게 프록시 RM이고 네네. 골드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측정하는 역할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 프록시 RM의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스케일링 로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RM을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로 보여줬는데 요거는 3B부터 3빌리언까지 있는 것이고요. 요거의 스케일에 해당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폴리시 모델의 크기는 뭐였나요? 6B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6B였어요. 네. 예. 그래서 폴리시 모델은 요건 6B. 얘는 3M에서 3빌리언까지를 쭉 키워가면서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RM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링 시도를 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만. 요게 이제 요 스케일링이 요거는 골드고 여기는 골드 스케일링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플럭시 아, 스케일링을 한 건가요? 그게 이제 우측 그래프는 응. 그러니까 좌측 그래프는 둘 다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복잡하니까 그 이제 우측 그래프는 거기서 프록시만 남긴 건데, 아, 네, 그렇죠. 거기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아, 리니어 리그레션이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네, 그냥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꺾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것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면. 네, 네. 통계적인 유의성 같은 걸 좀 해줘야 아 이게 뭐 얼마나 맞다 아니다 이런 걸 할 텐데 그냥 음. 느낌적 느낌으로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했을 네.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이제 골드니까 네 네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RM의 이제 파라미터 카운트를 바꿔가면서 스케일링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RM의 어떤 RM의 파라미터를 바꾸냐면 그 프록시 RM의 파라미터를 바꾼 겁니다. 골드 RM은 6B로 고정을 시키고 음. 그다음에 프록시 RM은 여기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가면서 스케일링을 관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이제 베스트 오브 N 그 RL 모두에서 스케일링이 잘 관찰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이 이 프록시 RM의 파라미터를 바꿔감에 따라서 음. 그 어떤 예측하는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 이 피팅하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그, 음. 일- 그, 어, 랜덤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잘 바뀌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하- 어, 어, 일정하게 변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모델을 더 큰 모델, 더 작은 모델을 만들면 여기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모양성을 우리가 확인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이제 달리해 가면서 이제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RM의 크기를 일정 유지하고 이제 RL과 BON의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크기를 음. 이제 바꿔가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별다른 스케일링 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 RM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가 뭐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이 베타 값이 차이가 뭐 랜덤하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음. 여기서 이제 베타 값이 뭔지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스케일링 러를 발견했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음. 여기서 KL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 골드 RL의 스코어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관계가 이차함수꼴로 나왔다. 네. 그 스케일링 러를 발견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로 쓰인 게 이제 알파랑 베타입니다. 이건 그냥 상수 값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그 알파 베타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음. 데이터의 스케일이랑 별다른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당연히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이제 골드 스코어하고 그거 좋았고 그다음에 그 프록시 스코어하고 골드 스코어 값이 더 적어졌지만 뭐 스케일링 형태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좀 재밌었던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특정 값, 이렇게 뭐 2,000개인가를 넘으면 급격하게 이제 RM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종 로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3B에서 완전히 떨어진 여기라고 하면 이게 대충 50K 정도 되지 않을까? 50K 좀 넘을까요? 안 될까요? 네. 3B에 어, 50K.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제대로 학습하려면 3B 정도의 리워드 모델을 썼을 때 네네. 프리퍼런스 셋의 규모가 50K는 돼야 된다. 아, 네, 네. 음. 그래야 좀,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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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논문에서는 점선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저 때까지는 음. RM 사이즈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아, 별 네네. 영향이 없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네. 음. 저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바뀌더라. 그때부터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씀하시죠. 데이터가 좀 더 있어야 그 스케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그렇죠. 이게 뭐 스케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스케일이 좀 민감한 표현이니까
네네. 차이가 있다. 네. RM 네. 그리고 그 뭐 저희가 좀 스터디 그 초반부에 그 데이터 사이즈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데이터 충분히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로스잖아요. RM 네. 스코어가 로스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RM이 제대로 학습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사이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그 그래프도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RM이 제대로 학습됐다고 생각하려면 RM의 그 학습 로스가 어느 정도까지, 뭐 베리데이션 로스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뭔가가 있으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B의 50K나 뭐 1B의 몇 K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조학적인 감이 생길 것 같고 그걸 네네.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러면은 우리는 프리퍼런스 셋을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기엔 조금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음, 그리고 그 이제 좀 이어서 어 그 거기서 방금 말씀 거에 조금 이어서 그 밸리데이션 로스가 유사한 이제 RM들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 데이터 크기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골드 스코어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음, 네. 지금 네, 질문하셨던 게 아마 이거가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RM들이라고 표현한 게 뭐 모델은 똑같지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 프록시 RM들이. 근데 얘네가 파라미터 수가 달라도 그 마지막 그 밸리데이션 로스가 비슷하면 음, 그 골드 RM 스코어가 비슷하더라. 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베리데이션 로스가 비슷하면 크기가 달라도 네. 비슷하게 인간의 손으로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골드가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에 대한 골드라고 한다면 네.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 프록시 RM의 그 스케일이 다르더라도 베리데이션 로스가 충분히 비슷하면 얘네들은 비슷한 인간 손으로 학습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결과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못 찾겠는데 이것도 요즘 클라우드 써서 여기 광역 관련 있는 거 찾아오라니까 찾아주더라고 이 논문 안에서. 그래서 네네.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왜 네. 그런지 모르겠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네. 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렸다, 막 이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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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음, 너무나 깨지기 쉬운 강한 결과여가지고. 음. 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그럼 결론은 베리데이션 로스가 동일한 수준이어도 그 두 개의 모델이 동일한 이 휴먼 프리퍼런스를 학습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네. 그게 이렇게 결론인 거죠. 네, 네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에비던스가 부족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오픈 AI 또 여기서 그 논문에서 어떻게 썼냐면 오픈 AI에서 연구하는 다른 연구와 좀 대치되는 결과여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면 네, 그리고 이제 폴리시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랭귀지 모델 사이즈하고 이제 스케일링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RM의 크기는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제 두 가지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두 가지 다른 폴리시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그 폴리시 크기의 영향을 살펴봤고요. 먼저 발견했던 거는 이제 폴리시가 크면 이제 RM에 대한 최적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기서 이게 어떤 값이냐면 지금 이 폴리시 이제 그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이제 폴리시 사이즈 주황색이 큰 거,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조그만 건데요. 음, 아, 네. 그 거기서 그 이제 RM에 대한 최적화 전후가 이제 여기도 X축이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 그 KL 다이버전스 X축이 0일 때가 학습하기 전 음, 그리고
x 값이 특정 값 이상일 때에는 이제 그 RM으로 이제 최적화를 한 그 파인 튜닝한 그 결과인데 그 두 개의 이제 골드 RM 스코어가 이제 얼마나 다르냐. 골드 RM 스코어와 그다음 프록시 RM 스코어가 얼마나 다르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골드 RM 스코어가 그 학습하기 전후에 얼마나 다르냐를 이제 보면은 네. 그 이제 BON과 RL 모두 어 사이즈가 모델 사이즈가 더 클 때 그 차이가 조금 작아요. 음, 네. 뭐 제가 눈금을 좀 더 한번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래프 RL 같은 경우에는 6빌리온일 때 대략 한 0.35에서 시작해서 뭐 0.8 정도에서 끝나죠. 맥시멈이 0.8이죠. 이 그 골드 스코어가 실선이니까. 네. 근데 그 이제 1.2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시작해서 더 크게 0.7 정도 끝나니까 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네. 그 더 작은 모델 사이즈일 때 이런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잘 먹힌다. 더 네.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 폴리시 모델이 좀 클 때 네. 이 분기되는 시점 자체가 좀 더 뒤로 가는 것 같고 거꾸로 네네. 같은 학습 시점 뭐 이게 완전히 네. 같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60이라는 K 다이버전스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가 벌어진 정도를 그냥 이 그래프에서 눈으로만 카운트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반, 3분의 1. 얘는 3분의 1, 한 칸, 두 칸, 세 칸, 이만큼. 그래서 파란색이 1B짜리인데 1B짜리가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다. 같은 시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폴리시 모델이 약간 큰 게 네.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덜한 것 같다는 근데 맞는 네. 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니까 제가 좀그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당연히 큰 모델이 오버 옵티마이제니, 그러니까 더 많이보단 더 빨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빨리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더 빨리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딱 띄게.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그 인사이트와 반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음, 이유가 뭔지 그렇게 그 저자들이 예측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더 네. 큰 폴리시 모델이 더 빨리 옵티마이전 될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 좀 뒤져 보니까 어떤 설명이 그 챗GPT로부터 나왔냐면 네. 어, 많이 의존하시는군요. 네. 많이 이전합니다. 네. 그 어, 더 수용력이 크잖아요. 더 큰 파라미터가. 네.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이. 네네. 그러니까 더 빨리 적응할 거다. 아,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음. 저는 저는 모델이 크니까 오히려 그 뭐 오버피팅 할 때도 오버피팅 얘기를 할 때도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가 크면은 오버피팅이 좀 덜 일어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네네.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좀 그렇게 이제 저자들이 예측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뭐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시점이 약간 뒤로 가는 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인 큰 경향성은 유지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 갭이 줄어든다든지 이게 좁혀진다든지 이렇게 확 네. 경향성이 확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뭔가 올린 만큼 그냥 좋아지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네. 좀 약간 이 폴리시 모델의 사이즈와 이 RL 혹은 BON의 경향성과는 두 개가 좀 독립적인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은 쭉 잘 되는데 내가 그냥 어느 정도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폴리시 모델의 사이즈를 올리겠다면 그건 오케이. 하지만 그게 폴리시 모델의 PPU 학습의 큰 경향성은 바꾸지 못한다. 네. 어차피 옵티마이제이션도 다 일어나고 네. 그거를 방지하는 건 아니다. 뭐 그래서 거의 뭐 마지막에 그냥 조금
좋은 거를 조금 성능이 부족할 때 뭐 해볼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동의합니다. 네. 그 제이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 큰 모델이 그 스타일과 같은 요소를 더 잘 학습한다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자들이 이렇게 예상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그러니까 큰 모델이 그런 요소를 더 잘 학습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게 잘이지 더 빨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결국에는 그 RMS 모델 사이즈가 중요하다. 네, 폴리시 모델 사이즈보다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RL과 베스트 오브 N을 이제 드디어 비교를 하는데요. 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RL은 BON에 비해 KL efficiency 효율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뭐 KL 거리를 음, 소비해야 되는 자원으로 봤을 때 그 이제 RL은 더 높은 골드 RM 스코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KL 음,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음,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최적화 과잉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KL이 필요하다. 더 멀리 가야 된다. 근데 이거랑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랑은 또 이 논문에서 이렇게 쓰긴 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살짝 의문인 게 음, 그 이게 BON하고 RL하고 이제 음, 학습을 뭐 별도로 진행을 할 때 네네. 그 이 폴리시가 그 학습되는 양상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하나의 배치 혹은 하나의 에포크의 학습을 할 때 음, 그 변화하는 KL 다이버전스가 더 그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케일 자체가. 그렇죠. 그런 그렇겠죠. 의미에서 이 표현이 어, 어, 그 효율성이 낮다라는 표현 어, 어. 좀 네.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 의문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습 방법이고, 네. 다른 식으로 오브젝티브도 다르고, 그죠? 네네.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다르고. 그러니까 RL 같은 경우는 PPO 오브젝티브를 쓸 거고, 네. BOM 같은 경우는 사실 오브젝티브 자체는 SFT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도 다른 형식으로 발생할 거고 해서 사실 그 학습 스텝만을 가지고 혹은 KA 다이버전스만을 가지고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네,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여튼 뭐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음, BO에는 그래서 뭐 느리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RL은 음, 이제 KL 페널티가 없으면은 이제 2차 함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이제 RL BO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이 좀 차이가 나는 KL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그래프들이 다 XG가 KL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RL끼리 비교하거나 이제 BON끼리 비교하면은 음, 어차피 똑같은 나머지 변수가 다 통제 상태니까 비교가 네, 가능한데 음, 이 BON과 그 이제 RL 그 두 다른 모델을 비교할 때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이제 프록시 RM 점수 대비 음, 골드 RM 점수를 이제 그 스코어를 이제 플러팅을 오른쪽에 해놨어요. 지금 되게 겹쳐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음, 하여튼 그 이 BON하고 RL을 이제 동시에 그렸습니다. 음, X축은 이제 프록시 RM 스코어, 네, Y축은 이제 골드 RM 스코어 했더니 음, 두 개가 좀 스케일이 비슷한 것 같다. 네, 스케일이 비슷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음, 그 되게 유사하다. 아, 그러니까 경향성이 유사하다. 그래서 음, 그 이거를 뭔가 비교 지표로 그러니까 프록시 RM 스코어를 비교 지표로 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음, 다른 파인튜닝 모델을 방법론을 비교를 할 때. 네, 음,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음, 음, 그리고 이렇게 같이 겹쳐놨을 때, 이것도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RL이 BOM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골드 음, 스코어 픽을 찍어요. 그러니까 골드 스코어의 어떤 한계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학습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음. 그, 어, 이 RL이 그 포텐셜이 더 높은 것 같다. 아, 이렇게. 네네네. 아, 네네네.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논문 읽으면서 거기까지 깊게 보진 않았는데 되게 기업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은 더 있으나, 그거를 좀 더 굉장히 오래 학습해야 되고, 어, 네네. 네, 그렇다. 뭐, 네네.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요즘 나오는 뭐 스몰 LLM이나 그런 백본들 논문 보면은, RHF 할 때,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러닝 할 때, 초기에는 DON으로 하다가, 이터레이션을 몇 번 돌고 나서, 뭐 이터레이션 한 세네 번쯤 돼야 그때부터 PPO를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 것들은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리고 그, 이제 짬뽕에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할 때 그 두 타이밍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이거를 좀 그 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뭐 표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두고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프록시 RM 같은 거는 같으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이제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골드 RM 스코어를 찍어보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방법을 비교할 때 K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겹쳐지니까 비교하기 좀 용이한 것 같다라는 거 이상의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쟤네가 겹쳐질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겹쳐봤더니 우리는 안 겹쳐지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는데. 근데 이제 같은 프록시 RM을 썼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겹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학습 세팅이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네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세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오히려 겹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세팅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KL 페널티의 효과인데요. 어, 이제 아래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로스텀에 이제 그 KL 페널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그 파라미터를 조정할 때 그걸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음, 골드 RL 정수는 금이라고 했는데 RM 점수는 오직 그 폴리시의 KL 거리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꼬였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골드 RM 점수하고 이제 그 KL 페널티의 크기가 연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KL 페널티의 이제 웨이트를 그 비중을 조정해 0부터 이제 0.5까지 조정을 해 가면서 음,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제 KL 다이버전스 디스턴스를 이제 X축으로 하고 이제 음, Y축을 그 골드 RM의 스코어로 세팅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실선이 골드 RM이고요. 그다음에 점선이 그 프록시 RM 스코어입니다. 네. 네. 보시면 그 골드 RM 스코어 K의 페널티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음.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이 페널티 텀은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K 페널티가 하는 역할은 그냥 그 학습을 뒤로 미루는 역할밖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게. 네. 네. 근데 난 이 워딩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논문을 읽으면서도. 얼리 스타핑의 효과만 지닌다. 이게 무슨 아, 말? 아, 사실 이게 뭐 그
저도 딱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얼리 스탑 뭐 일종의 얼리 스타핑이죠. 왜냐면은 그 여기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음, 그 이제 여기는 이제 Y축이 KL 그 디스턴스 텀이고 X축이 이제 실제 학습 스텝인데 음, KL 페널티 항을 그 세게 거니까 음, 당연히 이제 KL 디스턴스가 증가 안 하고 그냥 세츄레이션이 금방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원래 이니셜 모델하고 보다 멀리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우리의 제가 하고 있는 이 발표에서 그 처음에 밝혔듯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래프에서 이 X축이 그 학습 시간, 네. 학습한 데이터량하고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그 KL 디스턴스잖아요. 음, 근데 애초에 그, 그 KL 디스턴스를 얼마 못 간다는 거죠. KL 페널티 양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애초에 학습을 해봤자 더 못 가는 거니까 학습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얼리 스토핑 아니냐. 가다 거기서 못 가게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갈라지는 시점을 찾을 수 있는 트리거 역할만 한다, 이 얘기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더 못 가게 잡는 거죠. 더 멀리 가야 더 이렇게 많이 되고, 학습. 뭐, 이게 이제 플럭시 RM의 스코어가 이렇게 되고, 골드알록시가 이렇게 되면, 요 시점을 잡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예? 지금, 보면은, 요 네. 실선만 보면은, 지금, 이 가장 연한 선이 그, KL 페널티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음, 얘는 그, 이 X축이 그, KL 디스턴스니까, 음, KL 페널티가 높으면은 이 음,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음, 여기서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얼리 스토핑이라는 게 학습하다가 중간에 모종의 이유로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학습이 이제 되다가 음. 어 여기서 계속 학습을 시킬 수는 있죠. 근데 이 이상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페널티 텀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시켜버리는 형태가 네네. 동일하다. 아, 그래서 얼리 스토핑이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걸려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못 가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보통 그 뭐 이제 데이터 양 이런 걸로 음, 그 음, 스토핑을 하는 게 이제 얼리 스토핑이잖아요. 네네네. 네, 뭐 에폭이라든지. 네, 근데 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한계를 걸어두고 학습은 음, 되지만 학습은 더 못하게 음, 그냥 음. 담가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리 스타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굳이 말하. 그 한계를 걸어두고, 네, 그 표현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한계를 걸어두고, 더 해도 돼도 학습이 실제적으로 안 되게끔 네, 하는 효과를 지닌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여기까지가 리절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점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썼어요. 여기까지 사실 시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스트럭트 GPT 환경만 썼는데 뭐 다른 환경에서도 또 비슷한 걸 해봐야 된다. 그리고 좀 제가 여기서 좀 마음에 많이 걸렸던 거는 그 이제 이거는 학습 그 이 두 번째 합성 데이터 설정만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은 합성 데이터만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LLM 예를 들어 뭐 그냥 주어들은 걸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LLM 같은 것들이 그 다른 LLM들의 아웃풋으로만 학습을 하면 성능이 되게 안 나온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합성 데이터를 이제 써서 음, 하면은 뭔가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어서 트래시 아웃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음, 특정한 경우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 어, 이 연구를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가 좀 의심이 좀 크긴 해요. 음, 그리고 뭐 이 여기서는 스코프가 최적화 모델 보상 모델에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스코프에 없었는데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어드버서리얼 굿하트의 경험적 탐구. 이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굿하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뭐 오버 옵티마이즈 된 형태도 어드버서리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래 같은 데서 그 이 굉장히 이상하게 옵티마이즈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연필 높게 잡아야 되는데 뭐 손을 거꾸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정도의 뭐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좀 똑똑한 그런 리워드 모델이 있으면은 어드버서리한 굿하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음, 문장 길이만 길면 스코어가 더 좋더라. 그러면 그냥 네. 무조건 길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뭐 나타나거나 발견되진 않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달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폴리시 크기를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1.3B랑 6B밖에 안 했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하면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고요. 네. 그 그리고 굿 네. 허츠로 그러니까 초기 그 발표 초반에서 설명해 주셨던 네네. 그 어떤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면은 더 이상 유용한 측정 지표가 아니다. 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요 논문에 그거를 적용해 볼 때 네. 프록시 RM 스코어가 해당되나요? 그거에? 그거 자체보다는 그거하고 골드 RM 스코어의 괴리가 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록시 RM 스코어만 보면 안 된다. 아, 골드 네네. RM 스코어랑 같이 봐야 된다. 네네. 요 얘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RM 트레이닝의 난이도를 RM 트레이닝의 진행속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유니버설한 매트릭이 존재하냐는 아닌 것 같다. 네. 음. 근데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요 프레임, 그러니까 골드 RM 스코어와 프록시 RM 스코어의 괴리를 보는 요 프레임 자체가 아직까지도 거의 가장 중요한 그런 네. RM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매트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요 논문 자체가 되게 좋은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요즘 그, 음, LLM 스코어보드들에 대한 무용량도 많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오버피팅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 그걸 타겟으로 학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주어짐으로써 그 목표에 맞게끔 또 오버피팅이나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학습이 되고 그게 다시 네. 일반화되고 뭐 요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리더보드도 리더보드 나름의 역할이 있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캐파빌리티에 대한 그 성능이 좋아졌다고 과하게 주장하면 안 되겠지만 네, 네. 그거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논문에서 맨 앞에 나왔던 그림. 네. 요거 말고 그 밑에 다음 그림인가요? 네, 요거. 그러니까 사실 요 그림이 메인이에요. 여기에서 요거랑 요 그림이 이 논문에서 메인인데 사실 요 그림만 100% 이해하고 가셔도 이 논문의 한 50%나 60% 읽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님 잘 설명 주셨다시피 여기서 X축은 K 다이버전스고 폴리시 모델과 현재 학습되고 있는 폴리시 모델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아까 기범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다른 두 개의 얼라이먼트 러닝 메소드를 이렇게 두 개를 갈라져 분리해서 이 K 다이버전스로 보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 네. 주셔서 동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 그 X축은 RM 스코어인데 그 RM 스코어는 두 가지의 RM 스코어로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골드. 이 솔리드 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골드고 이 대시드 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록시죠. 네. 또 그게 이제 학습이 진척됨에 따라서 벌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프록시 모델 RM이 실제적으로 이 폴리시 모델 학습에 사용되고 있는 RM인데 걔로만 너무 집중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진짜 사람의 프리퍼런스가 어느 순간 벌어지기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 그림에선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델이 RM의 모델이 스케일링 되면 될수록 요 그 골드 프록시 RM의 스코어랑 골드 RM의 스코어가 벌어지는 시점 자체가 뒤로 갑니다. 음, 네. 그거는 되게 우리가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다?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은 RM의 스케일링 하는 거다. 3B가 아니고 30B를 써라.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뒤로 가면서 어, 네. 휴먼 프리퍼런스를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LLM이 뭐 백본이 굉장히 크면 일반적으로 일반화 캐파빌리티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그런 관점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제가 논문 읽으면서는 보지 못했던 것, 그 결과적으로 계속 학습을 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승자는 그래도 RL이었다. 아, 네, 네.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 RL을, 뭐, 얼라이먼트 러닝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하건 간에 처음에 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볼 거면 학습 비용도 저렴하고, 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N을 가져다가 처음에 실험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RLHF 뭐 PPO를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한 단계에서는 BON을 써가지고 경향성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얼라이먼트 러닝을 해야 되는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그 피지빌리티 테스트 같은 거를 BON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BON의 성능이 뭔가 좀 부족하네라고 하면 뭐 RM을 키워본다든지 뭐 PPO를 써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전 거기서 좀 부가하고 싶은 게, 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이 모델 자체가 완전 바뀌면은 아마 이 스케일링의 아마 파라미터는 바뀔 거가 뭐 음. 네. 그러니까 승수는 안 바뀔 수 있어도 파라미터는 아마 바뀔 텐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빌리언, 2빌리언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만 해봤을 때 아, 이거는 좀 투자해서 100빌리언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네네. 그래서 네. 100빌리언짜리만 계속하면 너무 코스트가 크잖아요. 그런 네. 걸 좀 방지하게 하는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영수님 질문 주셨네요. 갭을 본다고 하셨는데 슬라이드 세 번째 장에 맥스 골드 스코어를 찍을 때가 제일 좋은 모델이 아닌지요. 슬라이드 세 번째가 뭔가요? 요건가요? 요거? 아, 이거 말씀하시는. 네. 여기서 여기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죠? 여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맞죠? 네. 근데 같은 세팅에선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갭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세팅에서는 갭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을 멈춰야 된다. 네. 요 얘기를 저랑 기범님이랑 오랫동안 나눈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질문한 게 맞나요? 예, 제 질문 이해한 게 맞나요, 영수님? 영수님이 말씀하신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세팅이면 그 골드 스코어의 맥시멈을 찍을 때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맥시멈을 짓는 시점이 네네. 갈라지는 시점과 맥시멈을 찍는 시점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질문 이해한 바로는 이게 음, 갭 그 크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긴 했으니까. 근데 네네. 그 갭 자체보다는 그 갭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어떤 관념으로 중요한 거고 음, 결국에는 그 음. 뭐 골드 스코어가 제일 높은 게 이 가정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맞겠죠. 그래서 영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골드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그런 세팅에서 좀 테스트셋 점수가 높은 건데, 네. 그쵸. 근데 이제, 네. 뭐, 그거는 그 스타핑 크라이테리어는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분기되는 시점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혹은 갭을 봐야 된다고 하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 스코어가 제일 높아지는 시점에서 어, 멈춰야 된다거나. 근데 기존의 그런 프랙티스를 생각해 보면 테스트 점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멈췄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네. 그러면 골드 스코어가 제일 높은 시점에서 멈추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논문의 이제 대전제는 저 골드 스코어가 실제 신의 이제 RM이라는 건데, 음. 네, 뭐 아주 잘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아시겠지만 맞죠. 그런 건 없으니까. 네. 그게 문제.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모델로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저기 픽을 찍어도 저게 실제 최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야. 그런 걸 푸는 게 네, 문제일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건 약간 이제 연구랑은 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찍고 있는 매트릭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골드 스코어의 점수를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던 모델러들이면 골드 스코어가 좀 더 높아지는 걸 원할 거고요. 그죠? 뭐 다른 뭐 요거 말고 뭐 다른 뭐 그 매트릭을 뭐 KPI나 그런 걸로 삼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네,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논문 굉장히 잘 읽어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범님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을 좋아해서 음, 잘 모르고 덜컥 이제 선택했다가 네.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쏘으셨나요? 열심히 준비한 거 치고는 그 열심히 준비한 티가 잘 안 났으면 아쉽긴 합니다. 아, 왜요? 재밌게 잘 읽었고 아마 네, 네, 저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어려운 논문을 읽어주신 분께 기범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 논문을 골라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골랐을 때 이걸 누가 고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범님이 골랐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어려운 논문을 골라주실 걸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